안녕하세요. 국민 아이패드바 아이패드 다이어리입니다. 아이패드 다이어리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 좀 뜸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새로운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채널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최근 다양한 툴을 사용하면서 저의 편집 능력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전 같으면 8시간 걸릴 작업을 2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돌파구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제작한 지는 2, 3년 됐으나 본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7, 8개월 된 것 같고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아주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편집한 내용을 보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초보 영상이 그럴 수 있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건, 2만 건 나온 동영상이 한 2~3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패드 다이어리에선 기대할 수 없었던 조회수였고요. 근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빨리 퀄리티는 둘째 쳐놓고 편집이 빨라져야만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영상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영상 편집 자체를 컷 편집하고 차례 바꾸고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면 전혀 다듬지를 못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편 올리려고 그러면 괜찮겠으나 어떤 때는 조회수와 연속성 그것을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영상을 만들다 보면 어떨 땐 사흘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상 편집을 하루를 넘기면 아무리 노력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2, 3개월 전부터 이래가지고 조회수가 안만 나와도 그렇고 영상 퀄리티도 향상이 안 될 거고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집부터 잡자. 카메라 그 다음에 음성 이런 거 다 둘째 쳐놓고 일단 편집을 잡아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하루에 2편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하루에 한 편 거뜬히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 하더라도 이전에 사흘 걸리던 거에 3분의 1이 아닙니다. 일단 시간 자체가 그렇고요. 예전 같으면 사흘에 걸려서 편집을 마칠 것을 지금은 대충의 편집은 2시간이면 끝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시간을 그 촬영한 영상의 품질을 높이는데 그리고 그 콘텐츠의 전개를 향상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컷 편집 속도가 안 잡힌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보통 인간의 인내는 한 사흘 보면 질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올리게 되죠. 근데 지금은 컷 편집이 한 2시간 정도에 끝나니까 남는 시간을 품질을 다듬는데 할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겪은 경험을 그리고 쌩고생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패드 다이어리에서는 너무 좀 포괄적으로 다뤄가지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할배라는 채널을 또 하나 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만 3개죠. 아직 퀄리파이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채널에서는 오로지 초보 유튜브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하에서 그 채널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요즘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최근에 신경을 썼습니다. 1인 유튜버는 참 고달픕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아이패드 다이어리 쪽에 약간 각색하면 중급 유튜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시도 측면에서 제가 유튜브 초보 디지털 할배 채널에서 담았던 영상을 하나 아이패드 다이어리에 맞게 편집해서 이렇게 앞부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콘텐츠 내용 부분 또한 아이패드 다이어리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튜브를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막 시작했는데 너무나 그 영상 편집이 어렵다든지 장비는 뭘 사야 좋을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른 채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 채널에 가입하셔서 한 단계 낮춘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저의 아이패드 다이어리 평소 구독자들에게 꽤나 흥미로운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양 채널을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오늘 카메라 3종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미러레스 카메라와 아이폰과 오스모 포켓
원의 화질을 비교하는 테스트인데요.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새 카메라의 화질 차이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당연히 디카가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디카는 굉장히 다루기가 번거롭습니다. 이후에 나올 영상은, 지금 영상은 어떨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올 카메라 비교 테스트 영상에서 오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은 제가 이 카메라를 산 지 2년이 됐는데 가장 좋은 화질이 얻어 걸렸습니다. 루믹스 G7으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설정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폰이나 오스모 포켓 1보다도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오토모트로도 설정을 해봤으나 어떻게 디카가 조명도 환하게 켜진 상황에서 더 어두운 거예요. 제가 이전에 카메라관에서 공부를 할 때 ISO를 100, 200으로 낮춰놓고 촬영을 해야 카메라의 노이즈가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모드로 바꿔놓고 ISO를 100, 200으로 낮추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800까지 올려놔야 간신히 보이는데 그것조차도 아이폰이나 오스모 파켓보다 훨씬 어둡더라고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케이스죠. 디카는 센서가 크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촬영이 용이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한 1년 전인가 어디서 시청한 유튜브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카메라에는 그러니까 조리개 모드인가요? 조리개 모드로 촬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위주로도 촬영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말을 하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이얼을 한번 살펴봤죠. 그랬더니 애플워치 모드는 없고 무슨 P 모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P겠구나. 애플워치 모드 P라고 얘기 하나 보는구나. A는 오토에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P로 놓고 봤더니 100으로 내려가면 진짜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0인가 200인가 그렇습니다. 조리개 활짝 열어놓고 찍은 거죠.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이 루믹스 G7으로 실내에서 촬영한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 좋게 얻어 걸린 겁니다. 저 카메라 산 지 2년이에요. 왜 못 배우냐? 편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카메라에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놓고 계속 촬영을 했죠. 그러니까 초보 여러분께서도 처음에는 구태여 장비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카메라를 잘 만지시는 분이면 처음부터 최고의 화질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디카가 훌륭한 대안이 되겠죠. 근데 일반 분들은 아이폰 4 카메라 외에 카메라를 만져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그냥 아이폰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 한번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촬영에 제가 가진 장비 테스트에 좀 맛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3대를 놓고 촬영 중입니다. 스포를 드리면 안 되겠으나 디카랑요, 미러레스죠, 아이폰이랑 오스모 포켓이랑 한번 촬영 퀄리티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100짜리 싸구려 하웨이 폰으로 한번 영상 테스트를 해보고 견딜만한 수준이었어서 오늘은 오스모 파켓도 안에서 실내에서 꽤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갖고 있는데요. 아이폰 12보단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오스모 파켓이 훨씬 좋습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아이폰은 폰에 쥐고 다니면 손떨방이 아무리 있어도 손떨방은 아예 카메라 자체가 짐벌인 오스모 파켓의 그 손떨방에는 당할 재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대부분의 일종의 액션캠들이 DJI 오스모 파켓은 액션캠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대부분의 액션캠들이 이 피시아이라고 그러죠. 워낙 와이드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좀 굴곡지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스모 파켓은 그 카메라 자체가 색깔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오스모 파켓 1이라서 한 4, 5년 됐을걸요, 출시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후에 그 화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보적인 존재가 되다시피 했죠. 지금 오스모 포켓 2도 나왔고 오스모 파켓 3가 곧 나올 모양인데 야외에서 촬영하는 분은 아마 오스모 포켓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할 겁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이 오스모 파켓도 렌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아이폰하고 어느 쪽 렌즈가 더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서 영상에 담아 놓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디카가 꼭 좋아야 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디카를 잘 못 다루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늘 색깔을 맞춰보고 그것만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와서 지금 3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찍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고, 이전에도 오스모 파켓 갖고 실내에서 촬영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건 보통 낮에 촬영해 본 거고, 아이폰 들고도 촬영을 해봤고, 집에서 촬영할 때는 일단 아이폰이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니까요. 조명만 좋으면
아이폰이 충분히 좋은 화질을 주기 때문에 디카에 뭐 카드 꽂고 이런 번거로움을 집에서는 뭐 손돌방과는 무관하게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면 되니까 그냥 아이폰 갖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냐면 디카는 카드 꽂아야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미니에 앱으로 연결을 해야죠. 저는 좀 기계치인 측면이 커서 차라리 그냥 번거롭더라도 아이폰에서 파나소닉 카메라에 앱을 연결해놓고 무선으로 컨트롤하고 여기서 포커스하고 그러는 게 낫습니다. 저는 디카는 한번 만지려고 그러면 짜증나요. 잘못 누르면 훌러덩 나가고 스크린 화면도 엉망이고 컨트롤도 엉망이고 뭐 일본 애들이 망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일본 애들이라는 게 카메라 회사들이 하나같이 다 망하고 있죠 요즘. 그리고 뭐 아이폰이 이제 뭐 화질은 완전히 다 따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세 대를 놓고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도 막상 테스트는 해볼 수 있겠으나 세 대의 카메라를 사전에 테스트해보고 영상을 준비할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뭐 스릴이 있어서 세 카메라 다 쓸만한 품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오즈모 포켓의 화질은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실내에 이런 밤중에 촬영이 가능한지.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오즈모 포켓은 디스플레이가 작아서 삼각대에 이것을 저의 이 카메라 암에다 촬영한다는 게 번거로워서 뭔가 좀 일단은 부적합하게 느껴지죠. 근데 아무튼 저걸 뭐 세컨 카메라로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특히 뭐 오버헤드 샷이니 이런데 저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화질 그냥 적당히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앵글이 제대로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즈모 포켓이 화면을 따로 볼 수가 없으니까요. 물론 저기다 폰을 꽂아가지고 앱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 거기다 폰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과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조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밤에 촬영을 하면 일단 무려 낮에 촬영하는 것보다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낮에 촬영을 하면 바깥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올 때마다 살짝 바뀝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어된 환경에서 촬영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조명을 쓰면 됩니다. 요즘은 일광 조명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으로 울란지인가요? 제가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만 요즘 조명은 $100 안 들이고도 일광 조명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명은 다음 편에서 한번 다루겠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왔는데요. 조명만큼은 확실한 조명을 주는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그런 조명을 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겠다 그러면 카메라에 돈 쓰지 말고 조명에 차라리 투자를 하세요. 기회가 닿는 대로 조명에 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싸구려 조명은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2~3만 원짜리는요. 요즘 뭐 가격이 더 떨어졌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필름을 한번 소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DJI 오즈모 포켓 1은 아무래도 5~6년 된 제품일 테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보정을 제대로 잘 못하고 아주 간략한 보정만 한 거거든요. 버튼 2~3개 비틀어주는 정도의 보정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토킹 헤드 영상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요. 고수들은 오즈모 포켓을 B롤 카메라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A롤 자체가 빈약한 유튜브 초보한테는 A롤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 카메라의 실내 촬영 능력만 비교한 것입니다. 웹에 들고 나가면 스토리는 굉장히 달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디카를 들고 나가서 촬영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루믹스 G7 손돌방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들고 나가서 함부로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고요. 손돌방이 없는 걸 산 이유는 가격이 싸서이고 저는 저렇게 큰 카메라를 밖에 들고 나가서 유튜브 찍는다고 할 계제가 아직 못 되고 성격도 잘 안 맞고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사실 아이폰도 거추장스러울 정도인데 오즈모 같은 경우는 들고 다녀야 특히 캄보디아에선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하는지를 일단 모르니까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상이었습니다.